왜 지금 말하는 겁니까? 34년 동안 단 한 번도 찾지 않았잖아요. 이제 와서 아버지라고요? 조용한 병실, 산소호흡기의 규칙적인 삐소리만이 고요를 깬다. 붕대를 감은 청년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다. 노년의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아들의 손을 붙잡으려 하지만 그는 고개를 돌린다. 손은 이불 속으로 움츠러들고 그의 시선은 창밖 서울의 야경을 향한다. 네온사인이 반짝이는 도심 한복판. 그러나 그의 내면은 어둠뿐이다. 진우야. 그 이름도 제가 지은 겁니다. 고아원 원장님이 제게 물었죠. 내 이름은 뭐니? 전 대답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만들었습니다. 강하게 나아가라는 뜻으로. 그게 제 전부였어요. 태진 회장의 입술이 떨린다. 그는 주머니에서 낡은 반지를 꺼낸다. 1990.3, 17이라는 각인이 희미하게 빛난다. 이걸 내 어머니가 남긴 거다. 넌 버려진 게 아니었어. 우린 널 지키려 했던 거야. 지킨다고요? 진우의 목소리가 갈라진다. 34년 동안 혼자였던 걸 지켰다고 부르십니까? 화면이 천천히 암전된다. 멀리서 들려오는 신생아의 울음소리. 시간이 거슬러 올라간다. 1989년 봄 서울. 벚꽃이 흩날리는 한강변 작은 교회. 스테인드 글라스를 통해 들어오는 햇살이 신부의 하얀 드레스를 비춘다. 윤소연 24살. 간호대학 마지막 학년생인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부케를 쥐고 있다. 신랑 서태진 27. 독림그룹의 차남이자 아버지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는 후계자. 하객은 단 10명. 친구들과 소연의 어머니뿐이다. 태진의 가족은 아무도 없다. 사랑합니다, 소연 씨. 태진이 속삭인다. 아버지가 뭐라 하든 전 당신과 함께 할 겁니다. 소연은 미소 짓는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불안이 서려 있다. 교회 밖 검은 세단 한 대가 멈춰선 것을 그녀는 보았다. 그날 밤 신혼집에 전화가 걸려온다. 서만호 회장이다. 태진아, 당장 집으로 돌아와. 아버지, 전 결혼했습니다. 소연 씨는 제 아내예요. 그 여자는 내 아내가 아니야. 내가 인정하지 않는 결혼은 결혼이 아니다. 당장 집으로 오지 않으면 그 여자 집안을 박살낼 거다. 어머니 병원비도 동생 학비도 모든 걸 끊어버리겠어.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냉혹한 목소리. 태진의 얼굴이 창백해진다. 소연은 그의 손을 꽉 잡는다. 괜찮아요. 우리 도망가요. 미국으로 가요. 소연 씨, 전 당신만 있으면 돼요. 하지만 다음 날 소연의 어머니가 쓰러진다. 병원 응급실. 의사는 즉각 수술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비용은 3천만 원. 당시로선 천문학적인 금액이다. 태진은 아버지에게 전화를 건다. 아버지, 제발 소연 씨 어머니만 살려주세요. 제가 뭐라든 하겠습니다. 그 여자와 헤어져라. 그럼 당장 돈을 보내주마. 아버지, 선택해라. 내 사랑이냐, 사람 목숨이냐. 태진은 무너진다. 소연은 그런 그를 보며 결심한다. 그날 밤 그녀는 짐을 꾸린다. 태진이 잠든 사이 조용히 집을 나선다. 탁자 위에는 편지 한 장. 사랑하는 태진 씨, 이게 우릴 지키는 길이에요. 당신 때문에 누가 다치는 걸 볼 순 없어요. 저를 잊어주세요. 행복하세요. 마이너스 소연.
그녀는 임신 2달째였다. 아직 태진에게 말하지 않은 비밀이었다. 3개월 후 미국 LA. 소연은 한인타운의 작은 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하며 임신 기간을 버틴다. 배는 점점 불러오지만 그녀는 한국에 연락하지 않는다. 태진에게 보낸 편지들은 모두 서만호 회장에 의해 가로채진다. 1990년 3월 17일 눈보라치는 LA의 밤. 세인트 프란시스 병원 분만실. 으아악 마이너스. 신생아의 울음소리. 간호사가 아기를 안아 올린다. 축하합니다. 건강한 남자아이예요. 소연은 아기를 안는다. 귀 뒤에 작은 별 모양 점이 있다. 태진과 똑같은 점이다. 그녀의 눈물이 아기의 얼굴에 떨어진다. 미안해, 엄마가 너를 지킬 수 없어서. 그녀의 몸 상태는 좋지 않았다. 출혈이 멈추지 않았고 의사는 수혈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녀는 RH 음성형, 희귀 혈액형이었다. 병원에 혈액이 없었다. 아기라도 살려주세요. 소연은 의식을 잃기 직전 간호사에게 작은 봉투를 건넨다. 안에는 반지 하나와 메모가 들어있다. 1990.3 17 너의 생일. 너를 사랑해. 엄마가 그 후 3일간 소연은 혼수 상태에 빠진다. 아기는 신생아실에서 홀로 울고 있었다. 아버지라는 공난. 연락받을 가족도 없다. 일주일 후 소연이 깨어났을 때 아기는 없었다. 제 아기는 어디 있어요? 미안합니다. 보호자가 없는 신생아는 아동보호국으로 이송됩니다. 법적 절차예요. 소연은 울부짖는다. 하지만 미혼모인 그녀는, 불법 체류자였던 그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한 달 후 그녀는 한국으로 돌아온다. 빈손으로. 화면이 천천히 밝아진다. 계절이 바뀌고 시간이 흐른다. 1990년, 2000년, 2010년, 2020년 달력이 빠르게 넘어간다. 2025년 4월 텍사스주 서부 사막지대. 뜨거운 햇볕이 내리쬐는 사설 군사훈련장. 블랙호크 시큐리티라는 간판이 흔들린다. 목표 확인. 사격. 탕, 탕, 탕. 세 발 모두 정확히 중앙을 맞춘다. 사격장 끝에서 표적을 확인하던 교관이 휘슬을 분다. 강진우, 완벽해. 20m 거리, 땀에 젖은 군복을 입은 남자가 소총을 내린다. 강진우, 34살. 단단한 체격에 날카로운 눈빛. 목에는 낡은 군번줄이 걸려 있다. 그 줄에는 숫자가 각인되어 있다. 1990.3 17 강, 사무실로 와. 책임자 톰슨의 호출이다. 진우는 소총을 정리하고 사무실로 향한다. 에어컨이 돌아가는 작은 방. 책상 위에는 한국어로 된 서류 파일이 놓여 있다. 한국에서 의뢰가 들어왔어. VIP 경호, 6개월 계약. 보수는 톰슨이 숫자를 보여준다. 진우의 눈이 커진다. 억 단위잖아요. 독림그룹이라는 대기업이야. 회장 개인 경호를 원한다더군.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어. 자네를 지명했어. 이름까지 정확히. 저를요? 전 한국 기업과 일한 적 없는데요. 나도 이상하다고 생각했지. 하지만 성금은 이미 들어왔어. 갈 거야 말 거야? 진우는 파일을 펼친다. 서태진 회장, 독림그룹 대표이사. 사진 속 60대 초반의 남자.
낯선 얼굴이다. 하지만 어딘가 모르게 끌린다. 가겠습니다. 일주일 후 인천국제공항. 진우는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입국장을 나선다. 34년 만에 한국이다. 하지만 기억은 없다. 그가 기억하는 가장 오래된 순간은 5살 LA의 한인 고아원 철문 앞이었다. 당신이 강진우 씨?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가 다가온다. 독림그룹 비서실장 박민수다. 네, 맞습니다. 회장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쪽으로. 고급 세단이 대기 중이다. 차는 강남 방향으로 달린다. 초고층 빌딩들이 하늘을 찌른다. 진우는 창밖을 본다. 낯설지만 어딘가 익숙한 풍경. 저기가 독림타워입니다. 70층짜리 유리 건물. 차는 지하 전용 주차장으로 들어간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상층 회장실로 향한다. 복도는 조용하다. 고급스러운 그림들과 조각품들이 곳곳에 놓여 있다. 들어오십시오. 무거운 나무 문이 열린다. 넓은 회장실. 거대한 책상 뒤에 서태진 회장이 서 있다. 그는 창밖을 보고 있다가 천천히 돌아선다. 그 순간 시간이 멈춘다. 태진의 눈이 진우의 얼굴을 훑는다. 눈매, 코, 입술 그리고 귀 뒤에 작은 점. 별 모양 점. 32년 전 잃어버린 여인의 얼굴이 겹쳐진다. 그의 손이 떨린다. 회장님? 박 비서의 목소리에 태진은 정신을 차린다. 아니, 강진우 씨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진우가 한 걸음 다가선다. 태진은 그의 걸음걸이를 본다. 자신과 똑같다. 왼쪽 다리를 먼저 내딛고 어깨가 약간 처진다. 유전인가? 아니면 앉으시죠. 차 한 잔 하시겠습니까? 물이면 됩니다. 목소리마저 비슷하다. 낮고 침착하다. 태진은 스스로를 진정시킨다. 침착해. 확인하기 전까진 아무것도 아니야. 이력서를 받습니다. 미 해병대 출신이시더군요. 네, 10년 복무했습니다. 제대 후 민간 군사기업에서 일했습니다. 가족은? 진우의 표정이 잠시 굳는다. 없습니다. 전 고아 출신입니다. 고아? 네. LA 한인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18살에 군에 입대했고요. 태진의 심장이 빠르게 뛴다. LA, 한인, 고아원. 실례지만 생년월일이 어떻게 되시죠? 1990년 3월 17일입니다. 태진의 손에서 찻잔이 떨어질 뻔한다. 3월 17일. 그날. 소연이 사라진 바로 그 시기. 괜찮으십니까, 회장님? 아, 네. 미안합니다. 요즘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 태진은 자리에서 일어난다. 진우도 따라 일어선다. 그들의 키가 비슷하다. 180cm. 강진우 씨, 제 경호를 맡아주시겠습니까? 6개월 계약입니다. 숙소는 회사에서 제공하고 24시간 제 곁에서 함께 움직여야 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악수를 나눈다. 태진은 그의 손을 잡으며 떨림을 느낀다. 이 손, 이채온. 그날 밤 태진은 혼자 회장실에 남는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펼쳐진다. 그는 오래된 금고를 연다. 안에는 낡은 편지 봉투들이 가득하다. 모두 윤소연이 보낸 것들. 아버지 서만호가 가로챈 편지들. 그중 하나를 꺼내 읽는다. 태진 씨, 저예요.
소연이에요. 전 LA에 있어요. 보고 싶어요. 당신을 너무 보고 싶어요. 하지만 돌아갈 수 없어요. 제게 비밀이 생겼어요. 아직 말할 수 없지만 언젠가 꼭 말할게요. 기다려주세요. 마이너스 1989.11 3. 태진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진다. 소연아, 내가 지키려던 게 우리 아이였구나. 그는 즉시 미국 사설탐정 회사에 이메일을 보낸다. 1990년 3월 17일 LA 세인트 프란시스 병원 출생 기록 확인 요청. 출산자 윤소연. 3일 후 회신이 온다. 첨부 파일에는 출생 증명서 사본이 있다. 출생일 1990.3 17 출산자 윤소연. 아버지란 공란. 아기는 3.21 아동보호국으로 이송. 태진은 책상에 주저앉는다. 떨리는 손으로 진우의 프로필을 다시 꺼낸다. 사진 속 진우. 귀 뒤에 별 모양 점이 보인다. 내 아들, 내가 내 아들이었어. 하지만 그는 쉽게 다가갈 수 없다. 34년. 너무 긴 시간이다. 진우는 자신을 원망할 것이다. 버려졌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래서 태진은 결심한다. 확실한 증거를 찾기 전까진 말하지 말자. 그리고 그 시간 동안 아버지가 되는 법을 배우자. 다음 날부터 진우는 태진의 경우 임무를 시작한다. 아침 6시 회장 사저 앞. 진우는 정장 차림으로 대기 중이다. 태진이 나온다. 잘 주무셨습니까, 회장님? 네. 아침은 드셨습니까? 아직입니다. 그럼 같이 하시죠. 전 혼자 먹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상치 못한 제안이다. 보통 경호원은 뒤에서 대기하는데, 하지만 진우는 따라간다. 넓은 다이닝룸. 한식 아침상이 차려져 있다. 앉으세요. 회장님과 함께. 제 경호원이니까요. 제 곁에 있어야죠. 진우는 자리에 앉는다. 태진은 그의 식사하는 모습을 관찰한다. 젓가락질. 왼손잡이다. 자신과 같다. 밥을 먼저 먹고 국을 마신다. 습관도 같다. 새우 좋아하십니까? 태진이 새우튀김을 권한다. 진우는 망설인다. 죄송하지만 전 새우 알레르기가 있습니다. 태진의 눈이 커진다. 그도 새우 알레르기다. RH 음성 혈액형의 새우 알레르기. 우연이라고 하기엔. 저도 그렇습니다. 네. 저도 새우 알레르기입니다. 어렸을 때 새우 한 마리 먹고 응급실 갔었죠. 진우가 미소 짓는다. 저도요. 고아원에서 처음 먹었을 때 목이 부어올라서. 둘은 잠시 눈을 마주 본다. 이상한 연결감. 설명할 수 없는 끌림. 그날 오후 회사 이사회. 진우는 문 밖에서 대기한다. 회의실 안에서는 격한 논쟁이 벌어진다. 회장님, 신규 사업은 너무 위험합니다. 부회장 최도연의 목소리다. 그는 태진의 대학 동기이자 그룹 내 2인자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야망이 가득하다. 도연 씨, 우린 변화해야 합니다. 지금 시장은 변화가 아니라 도박입니다. 3천억을 투자해서 실패하면 그룹 전체가 위험합니다. 회의는 결렬된다. 이사들이 하나둘 나온다. 최도연이 마지막으로 나오며 태진에게 속삭인다. 회장님, 건강 조심하세요. 요즘 스트레스가 많으신 것 같던데. 묘한 위협이 담긴 말투다. 진우의 본능이 경고를 보낸다. 저 사람 위험하다.
저녁 태진은 진우를 데리고 외부 미팅에 나간다. 강남의 고급 레스토랑 VIP룸에서 거래처 사장들과 식사를 한다. 진우는 문 밖에서 대기한다. 1시간 후 식사가 끝난다. 태진이 나오는데 얼굴이 붉어져 있다. 술을 마신 것이다. 괜찮으십니까? 네, 조금 어지럽네요. 진우는 그를 부축한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간다. 주차장으로 향하는 순간 갑자기 태진의 다리에 힘이 풀린다. 회장님, 진우는 그를 받쳐 안는다. 태진의 얼굴이 창백하다. 식은땀이 흐른다. 119, 빨리. 구급차가 도착한다. 병원으로 이송되는 차 안. 응급구조사가 혈압을 잰다.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수혈 준비. 혈액형은 RH 음성 AB형입니다. 뭐라고? 지금 혈액 재고가. 진우가 소매를 걷는다. 제가 같은 혈액형입니다. 제 피를 쓰세요. 하지만 빨리요. 응급수혈이 시작된다. 진우의 피가 태진에게로 흐른다. 붉은 생명줄. 34년 만에 다시 이어지는 혈연. 병원 응급실. 의사가 나온다. 다행히 큰 문제는 없습니다.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급성 저혈압이었습니다. 그런데 의사가 진우를 본다. 혈액 적합률 검사를 했는데 100%입니다. 보통 타인 간에는 있을 수 없는 수치예요. 혹시 가족이신가요? 진우는 고개를 젓는다. 아니요. 전 그냥 경호원입니다. 하지만 의사의 말이 그의 머릿속에 맴돈다. 100% 가족 수준. 병실에서 깨어난 태진은 진우를 본다. 팔에 붕대를 감은 채 의자에 앉아 졸고 있는 진우. 태진은 조용히 일어나 다가간다. 진우의 얼굴을 본다. 자고 있는 모습이 어린아이 같다. 고맙네 아들아. 태진은 속삭인다. 진우가 눈을 뜬다. 깨어나셨습니까? 네, 당신 덕분에 살았습니다. 제 일입니다. 아니요. 당신 목숨을 건 거예요. 고맙습니다. 태진은 진우의 손을 잡는다. 따뜻하다. 이 손이 자신의 피를 나눈 손이. 강진우 씨, 하나 물어봐도 될까요? 네. 고아원에서 힘들지 않았습니까? 진우의 표정이 어두워진다. 힘들었죠. 특히 다른 아이들이 부모님 찾아갈 때 전 항상 남았으니까요. 그래도 괜찮았어요. 저한테는 이게 있었으니까. 진우는 목에 군번줄을 보여준다. 1990.3, 17. 이게 뭡니까? 제 생일이에요. 고아원에 있을 때 이것만 가지고 있었대요. 누가 제 목에 걸어줬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제 유일한 가족이었습니다. 태진의 눈에서 눈물이 흐른다. 그 군번줄은 소연이 만든 것이다. 출산 직전 그녀가 마지막으로 남긴 표식. 회장님? 아니, 눈에 뭐가 들어가서. 태진은 고개를 돌린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이 진실을, 이 죄책감을. 그날 밤 태진은 혼자 결정한다. 윤소연을 찾아야 한다. 32년 만에 재회. 진실을 밝힐 시간이다. 다음 날 태진은 사설탐정에게 전화한다. 윤소연을 찾아주세요. 마지막 확인된 주소는 1990년 LA였습니다. 이틀 후 보고서가 온다. 윤소연, 현재 서울 외곽해민병원 이사장. 35년 경력 간호사 출신. 미혼.
그녀는 결혼하지 않았다. 32년 동안 혼자였다. 태진은 병원 주소를 확인한다. 그리고 차를 몬다. 진우에게는 말하지 않았다. 혼자 가야 하는 길이다. 해민병원. 작지만 깨끗한 건물. 태진은 주차장에서 한참을 앉아 있는다. 떨린다. 32년 만에 만나는 여인. 한때 사랑했던, 지금도 사랑하는 여인. 용기를 내자. 그는 차에서 내려 병원으로 들어간다. 안내 데스크에 묻는다. 윤소연 이사장님을 뵙고 싶은데요. 예약하셨나요? 아니요, 하지만 급한 일입니다. 직원이 전화를 건다. 잠시 후 복도 끝에서 한 여인이 걸어온다. 흰 가운을 입은 윤소연. 56세지만 여전히 아름답다. 세월이 흘렀지만 그 눈매는 변하지 않았다. 그녀가 태진을 본다. 멈춘다. 얼어붙는다. 태진 씨, 소연 씨. 32년의 시간이 한순간에 무너진다. 그들은 그 자리에 서서 서로를 바라본다. 말이 나오지 않는다. 소연의 눈에서 눈물이 흐른다. 이사장님 사무실로 가시죠. 직원의 말에 두 사람은 정신을 차린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5층으로 올라간다. 조용한 사무실. 문이 닫힌다. 왜 지금 나타난 거예요? 소연의 목소리가 떨린다. 소연 씨 미안합니다. 전 몰랐어요. 아버지가 편지를 다 숨긴 걸. 편지. 태진은 가방에서 봉투를 꺼낸다. 소연이 보낸 편지들. 수십 통이 쏟아진다. 이게 내가 보낸. 소연은 무너진다. 의자에 주저앉아 편지를 펼친다. 32년 전 자신이 쓴 글씨들. 태진에게 보낸 마음들. 전 당신이 무시한 줄 알았어요. 당신이 날 버린 줄. 아니에요. 전 하나도 받지 못했어요. 아버지가 다 가로챘어요. 태진이 무릎을 꿇는다. 소연 씨, 우리 아들 살아있어요. 소연의 얼굴이 창백해진다. 뭐라고요? 강진우. 지금 제 경호원으로 일하고 있어요. 34살. 1990년 3월 17일생. LA 한인 고아원 출신. 귀 뒤에 별 모양 점이 있고 RH 음성 혈액형에 새우 알레르기가 있어요. 소연의 손이 입을 막는다. 울음이 터져 나온다. 우리 아기가. 네. 제 곁에 있어요. 아무것도 모른 채로. 소연은 일어선다. 뛰쳐나가려다 멈춘다. 안 돼, 난 자격이 없어. 버린 엄마가 무슨 자격으로. 소연 씨. 태진이 그녀를 붙잡는다. 우린 버린 게 아니에요. 지키려 했던 거예요. 당신도 저도. 하지만 34년 동안 혼자였잖아요. 우리 아이가. 이제라도 찾았잖아요. 늦었지만 이제라도. 두 사람은 껴안고 운다. 32년의 그리움, 34년의 죄책감, 그리고 되찾은 희망. 그날 밤 소연은 혼자 병원 옥상에 선다. 서울의 야경이 펼쳐진다. 저 어딘가에 아들이 있다. 그녀가 34년 동안 그리워한 아들이. 진우야, 엄마가 늦어서 미안해. 다음 날 태진은 DNA 검사를 결심한다.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다. 진우 몰래 그의 머리카락을 채취한다. 식사 후 그가 사용한 물잔도 가져간다. 일주일 후 결과가 나온다. 태진은 봉투를 떨리는 손으로 뜯는다. 부자 확률 99.99%. 종이가 바닥에 떨어진다. 태진은 벽에 기댄다. 확실하다.
진우는 그의 아들이다. 하지만 어떻게 말해야 할까? 어떻게 다가가야 할까? 34년의 공백을 어떻게 메워야 할까? 그날 밤 우연히 그 답을 제공한다. 이사회가 끝난 후 태진은 회의실에 혼자 남는다. 진우는 복도에서 대기 중이다. 갑자기 정전이 된다. 비상등만 깜빡인다. 회장님, 진우가 회의실로 뛰어든다. 그 순간 폭발음. 꽝! 창문이 깨지고 연기가 피어오른다. 진우는 본능적으로 태진을 바닥에 눕히고 자신의 몸으로 감싼다. 으윽! 진우의 등에 파편이 박힌다. 피가 흐른다. 하지만 그는 태진을 놓지 않는다. 움직이지 마세요. 보안팀이 달려온다. 구급차가 온다. 진우는 쓰러진다. 강진우, 강진우. 태진이 외친다. 진우의 눈이 감긴다. 구급차에 실린다. 태진도 함께 탄다. 이 사람 피가 필요합니다. 저요. 제 피를 쓰세요. 하지만 회장님, 빨리요. 응급수혈. 다시 한번 그들의 피가 섞인다. 이번엔 태진이 진우를 살린다. 수술실. 3시간의 긴 수술. 태진은 복도에서 기다린다. 소연도 달려온다. 태진의 전화를 받고 온 것이다. 우리 아들은 괜찮을까요? 괜찮을 겁니다. 강한 아이예요. 두 사람은 손을 잡고 기도한다. 처음으로 함께 기도한다. 수술실 불이 꺼진다. 의사가 나온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다행히 주요 장기는 다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의사가 이상한 표정을 짓는다. 혈액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회장님과 환자의 DNA 일치율이 부자 수준입니다. 혹시 아드님이신가요? 태진과 소연이 동시에 고개를 끄덕인다. 네, 우리 아들입니다. 의사는 놀라지만 더 묻지 않는다. 중환자실로 옮겼습니다. 면회는 내일부터 가능합니다. 그날 밤 태진과 소연은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진우를 본다. 산소 마스크를 쓴 채 누워있는 아들. 붕대를 감은 가슴. 태진 씨, 우리 이제 어떻게 해요? 말해야죠. 진실을. 거절하면요? 우리를 원망하면요? 그럼 그 원망을 받아야죠. 그게 우리가 져야 할 몫이에요. 다음 날 진우가 깨어난다. 흐릿한 시야에 천장이 보인다. 병실이다. 깨어났구나. 태진의 목소리. 진우는 고개를 돌린다. 태진이 의자에 앉아 있다. 그 옆에 낯선 여인이 있다. 윤소연이다. 여긴 병원이야. 넌 날 구했어. 고마워. 제 일입니다. 아니야. 태진이 일어선다. 내 일이 아니었어. 하지만 넌 목숨을 걸었어. 왜 그랬니? 진우는 대답하지 못한다. 자신도 모른다. 왜 그랬는지. 강진우 씨, 아니, 진우야. 태진이 침대 옆으로 다가온다. 소연도 일어선다. 두 사람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하다. 우리가 할 말이 있어. 무슨? 넌 우리 아들이야. 시간이 멈춘다. 진우는 그들을 본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태진은 DNA 검사 결과를 보여준다. 99.99%. 진우의 손이 떨린다. 이게 무슨? 1990년 3월 17일 LA 세인트 프란시스 병원. 윤소연이 아기를 낳았어. 하지만 그녀는 혼수 상태에 빠졌고
아기는 고아원으로 갔지. 그 아기가 내가 바로 너야. 소연이 다가온다. 진우야, 엄마가 미안해. 널 지키지 못해서. 진우는 고개를 돌린다. 받아들일 수 없다. 34년 동안 어디 계셨습니까? 우린 몰랐어. 서로를. 몰랐다고요? 저를 낳고도 몰랐다고요? 진우의 목소리가 커진다. 왜 지금 말하는 겁니까? 34년 동안 단 한 번도 찾지 않았잖아요. 이제 와서 아버지라고요? 어머니라고요? 태진이 진우의 손을 잡으려 하지만 진우는 뿌리친다. 나가주세요. 혼자 있고 싶습니다. 진우야, 나가라고요. 진우가 소리친다. 모니터의 심박수가 급등한다. 간호사들이 달려온다. 보호자분들, 나가주셔야겠습니다. 태진과 소연은 떠밀리듯 밖으로 나온다. 복도에 선 두 사람. 소연이 무너진다. 내 잘못이에요. 다 내 잘못. 아니에요. 우리 둘 다 잘못했어요. 태진이 그녀를 안는다. 32년 만에 포옹. 하지만 그 품은 따뜻하지 않다. 죄책감과 슬픔뿐이다. 그날 밤 진우는 혼자 창밖을 본다. 붕대를 감은 손으로 군번줄을 만진다. 1990.3, 17. 부모. 그 단어가 낯설다. 34년 동안 그가 꿈꿔온 단어. 하지만 막상 현실이 되니 받아들이기 어렵다. 간호사가 들어온다. 환자분, 이거 두고 가셨어요. 작은 상자다. 진우는 열어본다. 안에는 반지 하나가 들어있다. 1990.3, 17. 그리고 편지 한 장. 진우야, 이건 내 엄마가 내게 남긴 유일한 유품이야. 내가 태어난 날 만든 거래. 우린 34년 동안 널 찾았어. 하지만 찾을 수 없었어. 미안하다는 말밖에 할 수 없구나. 마이너스 아버지가. 진우는 반지를 손에 쥔다. 작은 반지. 아기 손가락에 맞춰 만든 크기. 그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진다. 며칠 후 진우는 태어난다. 태진은 그를 집으로 데려가려 하지만 진우는 거절한다. 전 회사 숙소로 가겠습니다. 진우야,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시간을 주세요. 태진은 고개를 끄덕인다. 알겠어. 내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릴게. 하지만 운명은 기다려주지 않는다. 그날 밤 또 다른 사건이 터진다. 부회장 최도연이 체포된다. 회장 암살 음모 혐의. 폭탄은 그가 설치한 것이었다. 독림그룹을 탈취하려던 계획이었다. 뉴스가 나간다. 서태진 회장의 아들이 회장을 구했다는 소식. 진우의 이름이 공개된다. 강진우, 서태진의 친아들. 세상이 떠들썩하다. 재벌가에 숨겨진 아들. 34년 만에 재회. 언론이 몰려든다. 진우는 혼란스럽다. 갑자기 유명인이 된 자신. 관심의 대상이 된 자신. 그는 피하고 싶다. 하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다. 그때 전화가 온다. 소연이다. 진우야, 우리 집으로 올래? 조용한 곳이야. 언론도 모르는 곳이고. 진우는 망설이다 수락한다. 해민병원 근처 소연의 집. 작지만 따뜻한 아파트. 진우는 들어선다. 거실에는 사진들이 가득하다. 하지만 이상하다. 모두 빈 액자다. 왜 사진이 없으세요? 소연이 슬프게 웃는다. 사진을 걸 수가 없었어. 내가 없는 사진은 의미가 없었거든.
진우는 말문이 막힌다. 저녁 소연이 식사를 준비한다. 진우는 주방에서 그녀를 본다. 요리하는 모습 어딘가 익숙하다. 도와드릴까요? 괜찮아. 앉아 있어. 식탁에 음식이 차려진다. 된장찌개, 김치, 계란말이. 단순한 한식이다. 엄마가 만든 거 처음 먹어보는 거지. 진우는 고개를 끄덕인다. 첫 숟가락을 뜬다. 따뜻하다. 짜지도 않고 달지도 않고 딱 맞다. 맛있네요. 소연의 눈에서 눈물이 흐른다. 34년 동안 내게 해주고 싶었어. 미안해. 진우는 숟가락을 내려놓는다. 그녀의 손을 본다. 주름진 손, 세월의 흔적. 힘드셨죠? 응. 혼자 사시면서 힘드셨죠? 소연은 고개를 끄덕인다. 많이. 하지만 견뎠어. 언젠간 널 만날 거라 믿었으니까. 진우는 천천히 그녀의 손을 잡는다. 엄마. 그 한마디에 소연은 무너진다. 34년 만에 듣는 그 호칭. 진우야, 우리 진우야. 두 사람은 껴안고 운다. 모자의 재회. 34년의 공백을 메우는 눈물. 그날 밤 진우는 소연의 집에서 잔다. 작은 방. 침대 옆 책상에는 일기장이 놓여 있다. 진우는 펼쳐본다. 1990.4 1. 오늘도 아기 생각이 나.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건강할까? 행복할까? 1995.7 15. 5살이 됐겠구나. 유치원에 다니고 있을까? 친구는 많이 사귀었을까? 2000.12 25. 크리스마스? 10살. 산타를 믿고 있을까? 선물은 뭘 원할까? 2025.4 10. 34살. 어른이 됐구나. 엄마는 여전히 너를 기다려. 모든 페이지가 진우에 대한 기록이다. 34년간 단 하루도 빠짐없이 진우는 일기장을 가슴에 안는다. 엄마, 저 여기 있어요. 이제 기다리지 않아도 돼요. 다음 날 아침 태진이 찾아온다. 소연의 집 앞에서 그는 망설인다. 초인종을 누를까 말까? 그때 문이 열린다. 진우다. 들어오세요. 태진은 놀란다. 어떻게? 창문으로 봤어요. 30분 동안 서 계셔서. 태진은 미안한 얼굴로 들어선다. 소연이 커피를 내온다. 세 사람은 거실에 앉는다. 어색한 침묵. 회사는 어떻게 됐습니까? 진우가 먼저 묻는다. 정상화됐어. 최도연은 구속됐고 이사회도 안정됐어. 다행이네요. 또 침묵. 태진은 용기를 낸다. 진우야, 나 내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 말씀하세요. 미안하다. 34년 동안 아버지 노릇 못해서. 하지만 이제라도 하고 싶어. 아버지 하고 싶어. 진우는 태진을 본다. 진지한 눈빛. 쉽지 않을 겁니다. 34년의 공백은 쉽게 메워지지 않아요. 알아. 하지만 시도하고 싶어. 함께 시간을 보내고, 함께 밥 먹고, 함께 가족이 되고 싶어. 진우는 잠시 생각한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인다. 저도 시도해보고 싶어요. 아버지. 그 호칭에 태진의 눈에서 눈물이 흐른다. 소연도 운다. 세 사람은 포옹한다. 서툴지만 따뜻한 포옹. 그날부터 그들의 가족 만들기가 시작된다. 매주 일요일 함께 식사를 한다.
태진은 진우에게 골프를 가르친다. 소연은 진우에게 요리를 가르친다. 천천히 조금씩 가족이 되어간다. 6개월 후 독림그룹 이사회. 태진은 중대 발표를 한다. 저는 강진우를 독림그룹 부회장으로 임명합니다. 그리고 후계자로 지명합니다. 이사들이 웅성거린다. 하지만 반대는 없다. 지난 6개월간 진우의 능력은 이미 증명됐다. 기자회견장. 진우는 단상에 선다. 수십 개의 카메라와 마이크가 그를 향한다. 저는 34년 전 버려진 아이였습니다. 회장장이 조용해진다. 하지만 저는 버려진 게 아니었습니다. 부모님은 저를 지키려 했습니다. 다만 운명이 우리를 갈라놓았을 뿐입니다.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말하고 싶습니다. 사랑은 때로 침묵 속에 숨어 있습니다. 때로는 34년이라는 긴 시간 속에 숨어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찾아냅니다. 그리고 다시 이어집니다. 박수가 터진다. 태진과 소연이 객석에서 박수를 친다. 눈물을 흘리며 1년 후 진우는 자신이 자란 LA 한인 고아원을 찾는다. 낡은 건물. 하지만 여전히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린다. 이 고아원을 인수하고 싶습니다. 원장은 놀란다. 인수라니요? 독림재단 산하로 편입시키고 새 건물을 짓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바꾸고 싶습니다. 윤소연 재단관으로. 원장의 눈에서 눈물이 흐른다. 진우야, 내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줘서 고마워. 재단관 개관식 날. 새 건물이 우뚝 서 있다. 벽에는 문구가 새겨져 있다. 사랑은 때로 늦게 온다. 하지만 반드시 온다. 소연이 테이프를 끊는다. 아이들이 환호한다. 태진이 연단에 선다. 이 건물은 제 아들 강진우가 기획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 윤소연의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곳에서 자라는 모든 아이들이 기억해 주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사랑은 지금 보이지 않아도 어딘가에 반드시 존재한다는 것을. 박수가 터진다. 진우는 부모님의 손을 잡는다. 세 사람은 미소 짓는다. 그날 저녁 세 사람은 한강변을 걷는다. 벚꽃이 흩날린다. 36년 전 그들이 결혼식을 올린 그 교회 근처. 여기서 우린 시작했지. 태진이 말한다. 응. 그리고 여기서 끝났고. 소연이 답한다. 그리고 여기서 다시 시작하네요. 진우가 웃는다. 세 사람은 벤치에 앉는다. 석양이 한강을 붉게 물들인다. 진우야, 행복하니? 소연이 묻는다. 네, 엄마. 처음으로 정말 행복해요. 우리도 그래. 태진이 두 사람의 어깨를 감싼다. 34년 늦었지만 이제 우린 가족이야. 진짜 가족. 진우는 하늘을 본다. 구름 사이로 별이 보인다. 그는 생각한다. 그 34년의 시간도, 고통도, 외로움도 모두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다고. 카메라가 천천히 물러난다. 세 사람의 실루엣이 석양 속에 녹아든다. 한강의 물결이 반짝인다. 그리고 자막이 떠오른다. 사랑은 시간을 초월한다. 34년이 걸렸지만 결국 그들은 하나가 되었다. 이것은 한 가족의 이야기다. 잃어버렸지만 다시 찾은 이야기. 숨겨진 유산. 그것은 돈이 아니었다. 사랑이었다. 화면 암전.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고 배경으로 윤소연의 일기 낭독이 흐른다.
1990.3 17 오늘 너를 만났어. 그리고 헤어졌어. 하지만 언젠가 다시 만날 거야. 엄마는 믿어. 사랑은 반드시 이긴다고. 시간마저도. 마이너스 엄마가